저는 어디 가서 돈 버는 방법을 찾는 것보다는 방어하는 방법을 공부한다면 돈을 지킬 수 있을 때 돈 버는 방법은 자연스럽게 알아서 따라온다 생각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최근에 반응이 나왔던 조일 알미늄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눌림목 매수와 손절 과정에 대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녹화 영상은 수익을 크게 내는 화려한 영상은 아니지만 과연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며,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꼭 매매를 한다고 해서 수익을 내야 된다고 의무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매매가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게 맞지만 최우선순위로 손실 관리를 잘하겠다 생각을 해야지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스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꼭 수익을 내야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편하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영상은 조일 알미늄이 처음 반응이 나온 다음날 영상인데, 일단 딱 보더라도 거래량이 실려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때 거래량이 2,500억 원, 요즘 시장 기준으로 2,500억이 나왔으면, 게다가 하루 종일 거래가 된 것도 아닌데 이 짧은 시간 동안 거래가 되었는데 2,500억이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래 대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에 모든 시선이 집중이 돼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방어가 잘 되는 눌림목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를 통해서 하는 매매 방법인데, 요즘 눌림목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자, 둘째 날 보시면은 시초가가 1.3%, 그리고 첫째 날 끝나고 나서 시간의 단일가에서 2%까지 올랐다가 내려오긴 했지만, 보통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그날 당일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좀 흘러내리는 종목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 눌림목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시세가 나왔습니다. 눌림목을 하기 위해선 당연히 주가가 떨어져야지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편하고, 만약에 떨어지지 않고 쉬지 않고 올라간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멍 때리면서 지켜봐야 됩니다. 눌림목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지 않는 겁니다. 당장에 거래량이 많아 보이고 매수가 정말 많아 보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혹해서 추격 매수, 시장가 매수로 긁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신에 예외가 있다면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계좌 2개를 활용해서 한 개 계좌에서는 끝까지 가지고 가는 계좌로 지정을 해서 한 개 계좌에서는 무지성 매수를 하고, 나머지 한 개 계좌에서는 무조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떨어질 때마다 단타를 치기, 계좌 2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대량 거래가 터진 그 다음날 상태를 보시면, 자, 여러 번 매수 매도를 반복하다가 주가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가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려야 됩니다. 눌림목은 아무리 당장에 매수세가 호가창에 화려해 보인다 하더라도 주가가 무조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며,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마음속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켜야 됩니다. 나는 여기서 절대 안 들어갈 거다, 떨어지는 거 아니면 절대, 이게 무슨 상황이 나온다 하더라도 20%씩 오른다 하더라도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처럼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가 떨어지면은 슬슬 매수 준비를 해주면 됩니다. 올라갈 때는 절대 들어가지 말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떨어질 때부터 매수 준비. 잠시 멈춰가지고 호가창을 보면 당연히 그 전에 대량 거래가 터진 종목인 만큼 주가가 쉽게 밀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었으면 아무리 상한가를 갔어도 한 방에 5%, 10%씩 밀릴 수가 있는데, 대량 거래가 터졌다 보니까 시장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돈이 몰리고, 그 몰린 돈에서 서로 싸게 사겠다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서로 싸게 사겠다고 눌림목이 이렇게 강하게 형성이 되는데, 일단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냐면, 매수 타이밍은 호가창을 보면서 잡으면 되는데, 위로 매도 대기 호가는 2만 주, 만 주, 2만 주, 대충 눈대중으로 봤을 때 2에서 3만 주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많은 물량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물론 허매수 제외하고 좀 억지로 쌓여있는 물량들 제외하고 자연스럽게 쌓인 이것보다 많은 매도 대기 물량보다 많이 쌓여 있어야지. 그리고 한 호가만 많이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좀 골고루 가득 채워지는 구간이 있다 싶으면 그 구간부터 분할 매수를 한다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가창을 보면 보합 아래로 가득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위로 비교를 해보더라도 위의 물량보다 2배 이상 많은 물량들이 쌓여져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그 전날에 대량 거래가 터지고 눌림목이 아주 강하게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 쭉 지나고 나서 자, 마이너스로 한 번 더 빠지는데 호가창을 보면 아주 단단하니까 이제 슬슬 매수 준비를 해서 90원에 들어갔습니다. 90원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좀 걸리는 게 뭐냐면 여기서 수익을 그렇게 크게 챙기지 않은 게 뭐냐면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호가창에 1주 사고 1주 팔고 단주 장난이 시작하고 나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걸 길게 끌고 가지 않고 그냥 몇만 원 몇 번 지나가지고 또 저항 걸리고 올라가지 못하고 반복하다가 또 주가가 잠깐 올라가니까 또 올라갔을 때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왜 매도 준비를 해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로 단주 장난이 나옵니다. 단주 장난이 나오는 상태에서 이제 호가창 비율을 보면 위로 매도 대기가 많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좀 많이 붙는다면 당연히 뚫어줄 수 있는 호가창이긴 하지만 단주 장난이라는 게 걸려 있고 위로 매물이 더 많아지면은 이 구간은 누군가가 진짜 크게 마음먹는 게 아니고서는 뚫어주기가 어렵고 저랑 같은 생각 하시는 분들이 서로 매도를 하겠다고 던지면서 저항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단주 매매가 나오는데 좀 무거운 호가창 근처까지 근접을 했다. 그러면 여기 수익이 얼마가 되든 간에 일단 빠질 거를 예상하고 던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던졌냐면 올라갈 때 20원에 뭐 10만원, 15만원 정도 수익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주 장난과 위로 매물이 많다는 것. 매매는 제가 말했듯이 꼭 수익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15만원이 뭐 별거 아닌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돈 만원도 소중하다 생각하셔야 되며 돈을 그렇게 생각하시지 못한다면 그냥 여기 보이는 실현손익 창을 꺼놓고 눈에 보이는 호가창 가지고만 대응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여기서 단주 장난 나오는데 이 매물을 뚫어줄 확률이 없을 것 같다. 자신의 경험과 확률대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제 경험과 확률은 단주 매매가 나오는 상태에서 이걸 뚫어주는 것은 좀 무리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무거운 호가창 진입하기 전에서 매도를 한 것이며 매도를 하니까 예상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 예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려가지고 이걸 다 뚫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예상이 틀려서 다 뚫어줬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제 경험과 판단 가지고 결정을 해서 단주 장난과 매물을 보고 매도했는데 주가가 올라버린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추격을 할 것도 아니고 이건 어떤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가져야 될 마인드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단주 장난이 이어지는데 쭉 시간이 지나가지고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올라갈 때는 절대 잡지 않기 원칙 꼭 지키고 뭐 계속 올라간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기다리니까 주가가 알아서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에서 계속 올라서 장대 양봉이 나왔으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눌림목이라는 것 자체가 매도가 많이 나올 때 장중에 곡선을 그릴 때 그 떨어지는 구간에서만 잡는 것이기 때문에 자, 떨어지니까 또 매수를 했습니다. 75원에 떨어지니까 매수하고 밑에 매수 대기 효과가 아주 두텁기 때문에 자, 여기서 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눌림목을 잡을 때 왜 두터운 호가에서 잡아야 되냐면 물론 두터운 호가가 상황에 따라서 험해수가 존재할 수 있지만 두꺼운 호가는 한 방에 깨지지 않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강한 종목이 있으면 폭락이 한 방에 오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가지고 최근에 움직였던 급등주들 고점에서 뭐 갑자기 수직으로 떨어져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라
그 떨어지기 전에 징조가 나온 다음에 서서히 피말리듯이 거래량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피말리듯이 주가가 떨어집니다. 어떤 급등주들, 어떤 인기주든 간에 다 똑같습니다. 한 방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 작업을 하다가 한 방에 깨지게 되는데, 당연히 한 방에 깨지는 게 아니니까 뭔가 잘못되었다 싶은 것을 눈치챌 수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무거운 호가, 아주 탄탄한 호가에서 일단 진입을 합니다. 물론 진입을 한다고 다 방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진입을 하고 나서 반등이 강한지, 반등이 강하다면 그대로 편하게 수익을 먹으면 되는 것이고, 이상하게 내가 매수했는데 한 호가도 올라가기 힘들다, 한 호가만 올라가도 매도 물량이 계속 쌓이고 반복적으로 여기서 거래가 된다면 그때는 눈치를 채고서 이 두터운 호가에서 빠르게 손절을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인데,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75원에 들어갔으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는 한 1, 2% 아주 쉽게 반등이 나온다 생각하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쉽게 반등이 나오지 않고 단 한 호가라도 힘들게 올라가지 못한다, 뭔가 이건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다 싶으면은 그때는 눈치를 채고 손절을 해줘야 됩니다. 자, 시간이 쭉 지나가지고 주가가 더 내려앉습니다. 내려앉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걱정이 안 되는 게, 일단 두껍고 말씀드렸다시피 한 방에 깨지는 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깨진다 하더라도 반복 작업을 통해서 깨지는 호가라서 당연히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반복하다가 또 내려갔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 작업을 하는 것을 몇 번씩 확인하고, 저는 시간이 쭉 지나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매도 호가는 두꺼워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자, 이렇게 80원에 매도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손절에 대해서 자주 말하는데, 매매할 때 손실이 거의 없는 이유가 거래 비용이 7원짜리를 5원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2원 손해겠지만 매도한다 하더라도 손실이 거의 없으며, 이미 눈앞에 손실을 보고 손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고 좀 반복적으로 이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손절하는 것입니다. 호가창에 시간 좀 투자하고 이런 손절 마인드가 있다면 최대 장점이 절대 망하지 않고 주식시장에서 계속 살아남으면서 여러 가지 돈 벌 기회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며, 단점이 있다면 한 방에 일확천금을 벌어 들일 수가 없습니다. 한 방에 두세 배, 몰빵해 가지고 두세 배 이렇게 먹는다는 상상은 버리고 안전하고 길게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돈 버는 방법을 찾는 것보다는 방어하는 방법을 공부한다면 돈을 지킬 수 있을 때 돈 버는 방법은 자연스럽게 알아서 따라온다 생각합니다.